저 가족도 많은데요. 제 가족 다 동원해서 장동혁 대표 음해하고 송원석 원내대표 음해하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 음해하고 107명의 국회의원 음해해도 놔두시겠습니까? 개인의 사건이 아닙니다. 사건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건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최고위원회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물가 점검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민생 물가가 심각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내적으로 이렇게 물가나 환율 문제가 국민에게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데 대외적으로 또 하나의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이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협상의 여지는 남겨뒀다고 하지만 앞으로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 국민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이 문제를 두고도 청와대 정책실장은 남 탓을 하고 있습니다. 100% 입법에 불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다른 법을 밀어붙이듯이 밀어붙였다면 입법은 벌써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관세 협상에 대해서 민노총이나 전농 등 민주당 지지하는 단체들이 적극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 여당이 옴짝달싹 하지 못하고 입법을 미루어 놓고 이제 와서 남 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입법의 불비는 명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관세 협상이 원점으로 돌아간 데는 복합적인 원인이 있다고 하는 것을 대통령과 여당은 직시를 해야 합니다. 지난주 김인석 총리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 펜스 부통령은 김인석 총리 면전에서 손여모 목사 구속과 쿠팡 사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방중을 하면서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의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이 이 관세 협상과 관련돼 있음을 명심해야 됩니다. 베네수엘라의 마두로가 체포됐을 당시 저는 이렇게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국제사회에 대한 미국의 제재는 군사적 제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제재는 더 치명적일 수 있다. 최근에 이재명 정부가 쿠팡 사태나 유한 킴벌리 사태를 다루는 태도나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어설프게 밀어붙이는 것이 우려스럽다. 이렇게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 우려는 현실이 됐습니다. 매년 200억 달러씩 투자한다고 했더니 진짜 투자하는 줄 알더라 라는 이재명식 말 바꾸기로는 절대 외교를 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식 말 바꾸기가 외교에서는 절대 통할 수 없습니다. 참모들 뒤에 숨지 말고 이제라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고위원 김민수입니다.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비중 확대 논의를 담은 포트폴리오 재검토 가장 회의록을 2030년까지 비공개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통상적으로 국민연금 기금위는 회의, 이듬해인 회의록을 공개해 왔습니다. 국민노후자금 1,500조를 운영하는 공적기금의 중대한 의사결정이 투명성 없이 국민 알 권리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사실은 타당성을 갖기 어려울 것입니다. 공정, 투명한 행정에 정성을 더하겠다. 성남시장 당시 이재명의 말입니다. 투명할 것이라 호언장담했던 투명행정 철학은 대체 어디로 간 것입니까? 국내외 시장 전망과 환율, 물가, 인구 구조 변화, 세대 간 형평성까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해야 할 연기금 투자에 정치적 선택이 앞섰던 것은 아닌지, 특히 연기금을 환율 안정이나 증시 부양 같은 단기 정책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장기적인 고려 없이 마구 써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께 투명하게 낱낱이 공개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 정권 국민의 미래가 걸린 자금인 국민연금 1,500조 운용에 대해 책임 있는 운영과 책임 있는 투명한 공개를 촉구합니다. 자길 김건희 여사 1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백억의 혈세로 진행되었던 길고 길었던 특검, 윤석열 정권 시작부터 물고 뜯었던 주가 조작과 면태군 사건 모두 무죄로 판결났습니다.
민주당이 권력 찬탈을 위해서 국민을 상대로 얼마나 선전성동을 일삼는지 확인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특검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인 통일교 가방 사건에 대한 유죄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 역시 만약 사실로 결정된다면 비판이나 법적 책임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단 법은 여야, 사람, 권력, 유무에 따라 적용되어서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처였던 김정숙 씨의 178벌의 옷과 200개가 넘는 액세서리 대체 얼마입니까? 의상 구매비 내역과 영수증 공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야 구분 없는 공정한 수사와 법 집행을 촉구합니다. 국민을 기만하고 속이고 선동하고 여야에 따라 따로따로 적용되는 법 집행과 수사, 자신들 죄를 가리기 급급하다면 이재명 정권 역시 그 수명을 다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재명 재판 속개합시다. 하나만 더 발언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아침 출근길에 기자님들로부터 10여 통이 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동훈 의결이 어떻게 되느냐, 모든 관심이 한동훈 한 명에게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발언을 하는 것조차도 논란이 될 수 있겠지만 이 말만은 꼭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한동훈 개인에게 초점이 맞춰질 사건입니까? 개인이 아니라 사건에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자님들? 똑같은 행위를 한동훈이 아니라 저 김민수가 했다면 15개월 끌 수 있었겠습니까? 제 판단에는 윤리위 의결조차도 없이 제명됐을 것 같습니다. 제 옆에 있는 송원석 원내대표께서 똑같은 행위를 했다면 15개월 끌 수 있었겠습니까? 그 옆에 있는 장동혁 대표께서 당시에 똑같은 행위를 했다면 15개월 끌 수 있었겠습니까? 만약 오늘 이 결정이 잘못 난다면 앞으로 국민의힘에는 이 행위에 대해서는 죄를 묻지 않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저 가족도 많은데요. 제 가족 다 동원해서 장동혁 대표 음해하고 송원석 원내대표 음해하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 음해하고 107명의 국회의원 음해해도 놔두시겠습니까? 개인의 사건이 아닙니다. 사건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건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국민의힘이 누가 하느냐에 따라 그 처벌의 경위가 달라지고 처벌의 방식이 달라진다면 공당 맞습니까? 기자님들께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의 초점을 맞추시지 말고 사건에 초점 맞춰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얘기가 오늘은 좀 신중할 수밖에 없는데요. 또 우리 말씀을 주셨으니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한 말씀 드려야겠네요. 온 가족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고슴도치가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그 고슴도치의 특이함을 처음에는 잘 몰랐습니다. 어느 날부터 고슴도치는 날카로운 가시로 계속 가족들을 찔렀고 안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더 아프게 가족들에게 상처를 남겼습니다. 가족들은 점점 더 힘들고 지쳐갔으며 가정의 평온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가장 슬펐던 것은 그 고슴도치가 누가 자기 자신의 가족인지 구분하지 못한다는 거였습니다. 한때 자산 규모 2위로 대한민국을 대표했던 대우그룹이라는 기업이 있었습니다. 세계 경영을 슬로건으로 우리들의 자부심을 세워주었던 기업입니다. 그 대우가 1999년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원인은 부채 때문이었습니다. 악성 부채가 대우그룹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자본과 부채를 합한 것을 자산이라고 합니다. 정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에도 자본이 있고 부채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당은 자본은 줄어들고 이런저런 부채만 급격히 늘어나 버렸습니다. 특히 우리 당의 악성 부채는 내일을 위한 변화와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기업이 악성 부채 정리를 통해 다시 살아나듯이 많이 힘들고 많이 아프지만
우리 당의 미래를 위해 우리의 악성 부채들을 정리해야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 파산 90일을 앞둔 애플이 결단한 것은 과감한 구조 조정이었습니다. 불필요한 제품 라인 70%를 정리하고 디자인과 철학을 기술에 담자는 Think Different를 새 슬로건으로 내걸었습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iMac, 아이팟, 아이폰이었습니다. 이 모든 노력들이 합쳐져서 파산 직전이었던 애플은 세계 인류 기업으로 다시 회생하였습니다. 애플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과감한 구조 조정이 회생의 첫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겨야 합니다. 이기는 변화를 선언했습니다. 변화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고통 없는 변화는 죽은 변화입니다. 그 아픔과 고통을 우리는 이겨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당이 다시 국민의 사랑을 받는 강한 정당으로 거듭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 100만 당원의 단합된 힘으로 그 든든한 힘을 핵심 자본으로 삼아야 합니다. 과감한 변화를 시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기는 변화입니다. 감사합니다.